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뷰를 조금씩 가져도 되는 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침체 논란은 이제 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보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반등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고, 9월달 이제 일정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는 또 연휴가 끼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때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전후로 시장이 큰 병고를 맞았던 적이 많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도 역시나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 급등주 파동 나왔던 애들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신풍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급등주들 어떻게 잡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보시면 오늘 오후장 들어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쭉 당겨 올리면서 코스피도 양봉 흐름들, 코스닥 양봉 흐름들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박스권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게 코스닥이고 요게 이제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제가 뭐 하락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요 위에서 머물면서 21선을 슬슬 이렇게 당기는, 횡보해서 상승으로 당기는 작업들이 아마 9월 중순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21선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21선이 계속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맞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21선 위로 올라간 거 나쁘지 않고요. 자, 요거는 코스피예요. 코스피의 수급 흐름들 보시면 장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한 4천억 이상의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MSCI 정기 변경 때문에 그렇게 매도가 나왔던 거고, 무엇보다도 오늘 굉장히 기뻤던 것은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서 12시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쭉 들어왔어요. 아침에는 뭐만 매수했냐면 바이오만 매수했거든요. 바이오. 근데 이 바이오 매수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고만고만 했다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좀 땡겨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숨통이 트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경기 침체 논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 장을 먼저 보시면 경기 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언제였냐면 7월달 중순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리세션에 대한 검색량이 늡니다. 이게 이제 리세션, 요 검색량을 구글 트렌드에서 봤는데 이게 쫙 높아진 다음에 스물스물 계속해서 사람들이 리세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검색들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세컨드 쿼터 그래가지고 2024년 2분기 GDP가 굉장히 좋았어요.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GDP는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수정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확정치는 시장에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속보치에서 수정치에는, 수정치 두 번째 발표하는 요 숫자는 상당히 변동이 많다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지금처럼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2.8%였는데 이번에 몇 퍼센트? 3.0%를 기록을 했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섹터가 좋았냐라는 것들을 보니까 컨슈머 스펜딩, 그러니까 소비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소비가 밀고 올라왔고요. 수정된 걸 보면 나머지 쪽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소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 쪽이죠. 그래서 이 소비가 좋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가 아직 탄탄하다, 소비가 좋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이 일시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은 내나 2% 3%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완전 박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하다가 인플레이션 나오고 금리 인상하면서 박살났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죠. 2023년 들어서 이렇게
GDP 성장률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구간에 있었다고. 그죠? 그런데 2024년 들어서 이 침체 논란이 본격화됐었는데 이번에 3.0%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은 당분간입니다. 당분간은 침체 논란 대신에 이제는 다시 어디로 성장인가 이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분위기, 그죠? 엔비디아 실적 논란부터 시작해서 빅테크들의 성장성들 이제 꺾인 거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사이클에 대해서 크로스 보더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재밌는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겁니다. 5.5년, 그러니까 5년 6개월을 중심으로 파동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빨간색, 요 파동, 그죠? 요 사이클을 하나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죠. 그 다음에 까만색은 실제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움직였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뭐 2000년대 이후부터 볼까요? 2000년대 들어서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시장 폭락하고 유동성이 쭉 빠져버려요. 이 닷컴 버블이 이제 뭐 요즘에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은 늘 말씀드리지만 닷컴 버블에서는 매출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없어. 일부 회사들은 기업들은 매출을 속이는 분식 회계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막 2000년대 초반에 분식 회계가 드러나서 엔론이 막 파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하고 지금의 IT 종목들 엔비디아의 상승을 뭐 버블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유동성이 한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금리 인하를 하고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다시 살아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한번 쭉 올라갔다가 빠져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때는 IT 닷컴이었고 이때 상승할 때는 뭐였냐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대출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프라임 등급 말고 서프라임 등급까지 모기지 대출을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뭐가 터지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들의 부실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날아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죠. 그래서 유동성이 이게 원래 이렇게 빠졌어야 돼. 쭉 빠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등장한다? 버냉키가 나서서 QE, 그죠? 양적 완화를 처음 들고 오면서 돈을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이때가 어떤 수준이었냐? 과거에 닷컴 버블을 능가하는 유동성이 여기서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유동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항상 유동성이 풀리고 나서는 버블 붕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수는 끌어올렸지만 요 유동성이 빠지면서 뭐가 생겼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생겼고요. 그죠? 재정 위기가 생겼고 그 이후에 굉장히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제를 살려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6년 2018년 요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교역량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빠졌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성장하려는 그 찰나에 뭐가 터졌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그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빠져야 되는데 이때 또 뭐가 나와요? 양적 완화가 터지는 거죠. 그죠?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유동성을 또 극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리먼 사태 때 풀었던 유동성보다 더 올라간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고 유동성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이 극단값까지 내려가요. 그죠? 1999년 요때 수준 또 2004년 2006년 요 수준보다 더 내려갔단 말이야. 그죠? 더 내려가면서 시장이 2022년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을 보였는데 지금 유동성 하나만 본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 따르면. 그래서 이 유동성 사이클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못 갑니다. 왜? 이때는 QE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억지로 공급했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대신에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다시 한 번에 회복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9월 일정 요거는 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우리가 8월 달에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 나서 수출주가 전부 다 꺾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10일까지의 수출, 또 8월 20일까지의 수출, 이거를 보니까 수출이 엉망이야. 뭐와 비교해서 엉망이냐면 2분기와 비교해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우리가 성장을 계속해 오는데 3분기, 이번에 3분기에 수출 실적이 좋을 수 있느냐? 수출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2분기 비해서 낮아질 가능성들이 있어. 왜? 이것도 있습니다. 그죠? 연휴가 이렇게 끼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수출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며칠 동안. 왜? 수출이 안 좋을 거거든. 그죠? 그런데 요게 이제 지나고 나서 한국의 금통위가 26일 날 있는데 요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거까지 지나고 나면 10월 달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9월 달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업일수가 적어요. 여기가 휴무야.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발표되는 9월 수출 동향도 안 좋겠지. 그런데 10월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자, 2분기 비해서 3분기에 실적이 개판이 났다. 그죠?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기저효과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분기 증가율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월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수출주에 대한 새로운 어떤 희망들이 싹 틀 수 있다. 그게 이제 9월 달에 벌어질 일이다.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요게 중요해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ISM 제조업 지표, 요게 이제 뭐 제조업 지표가 이제 마켓에서도 발표를 하고 ISM에서 발표를 하는데 가장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조업 지표가 지난달에 꺾이면서 경기 침체 논란이 여기서 나왔다고. 근데 여기서 더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 좀 해봐야죠. 그런데 요게 이제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 논란은 아예 이제 싹 사라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9월 6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첫 주에 소화해야 될 지표들이 꽤 있다라는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은 미국 대선 토론회 합니다. 2차인데 1차는 바이든이 말아먹었고요. 이번에는 해리스가 나와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대선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PPI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까지 보고 나서 금리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금리 결정 언제 나와요? 우리 추석 명절에 나옵니다. 요때가 FOMC 회의예요. 이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추석 연휴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요때 금리 결정, 금리 인하, 아마 25bp 인하를 할 겁니다. 50bp는 인하할 수 없어요. GDP 성장률이 3%가 나왔는데 50bp는 안 되죠. 그래서 25bp 인하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소비라고 그랬죠. 소비와 연관된 소매 판매, 그다음에 산업 생산, 요것도 이제 발표가 되고 9월달 말에 미국 PC 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수출입 동향 나오고 나서 수출주들에 대한 힘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뢰 하나 있죠. 여기도 지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도 지뢰예요. 이때 해리스가 TV 토론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또 일각에서는 해리스가 말재주가 없다, 말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 FOMC 회의의 금리 결정, 여기까지는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보수적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리 결정과 미국의 소매 판매, 뭐 CPI, PPI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자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심리 지수도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간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전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거는 뭐냐? 그래서 외인들이 매수했던 거 보면 MSCI 편입돼 가지고 LS 일렉트릭 갖다 담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갔어요. HLB 가고 유한양행 갔고, 그죠? 알테오젠 가고 많이 갔어요.
그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가고. 그 다음에 매도한 쪽은 여전히 반도체 매도합니다. 그죠? 반도체 매도,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매도, 그 다음에 이렇게 밸류업도 매도. 그래서 뭐 매매하는 큰 흐름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상승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수급의 힘 이런 것들을 보면 유한량에 빠질 것 같던 다음 주에. 유한량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가 없잖아요, 실체가. 그죠? 이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바이오 조정이 나오면서 외인들은 바이오 말고 바이오를 팔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기관 쪽의 매매를 보면 반도체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담았고 SK하이닉스를 좀 담았어요. 많이는 안 담았는데 그래도 매수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이 샀고 밸류업 외인들이 매도 때리는 거 매수를 했습니다. 9월 말입니다. 9월 말, 9월 29일인가? 제가 이제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9월 29일 날인가? 저게 나와요. 밸류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매매한다? 9월 그 추석 연휴, 추석주 그 주간까지만 매매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다시 달력으로 돌아가면 9월 29일이 아니군요. 27일 날 나오나? 그럴 거예요. 하여튼 요 주간에 나올 거예요. 요 주간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셀온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나오는 거 보고 거기까지 들고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관들이 이때까지는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수 발표되기 전까지 밸류업 갖고 있다가 밸류업은 그때 이제 매도를 좀 한다. 미리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관들이 매도했던 섹터는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넥슨 게임즈가 업데이트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21% 두드러 맞았죠? 그죠? 그래서 게임 쪽에 매도가 좀 나갔는데 요거는 이제 넥슨 게임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파락 떨어졌고 20% 급락하면서 반등도 없었고 그죠? 좀 쉽진 않아. 자 이제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참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죠?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뭐 5일 전이죠. 7월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두드러 맞았는데 이번에 반등이 쭉 나왔다가 이 반등세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도가 줄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100만 주씩 계속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줄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반도체 매도세는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순환매가 돌아오는 것들을 한번 기대는 해보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찐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자리만 보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그것만 뽑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텔레그램 방 무료 방에서 300명 넘는 분들이 함께 계신데 제가 이제 급등주 종목들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요거 보시면 GI 뿅, 그 다음에 신풍 뿅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당일날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드립니다. 이전부터. 그죠? GI 이노베이션이 나왔던 포착돼 가지고 드렸던 게 이때예요. 이때. 그죠? 이때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파동을요. 지금 여기서 파동이 안 보이실 건데 파동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읍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잡았고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 여기 2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한 거 요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여기 있었잖아요. 4번 상승 추세 돌입이야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갔다가 눌림목 어디 온다고? 5번. 그죠? 11선에서 눌림목 주고 6번 갔다가 끝난 거야. 파동이 여기서 하나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번 가잖아요. 그죠? 얘가 똑같이 이렇게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깼고 쌍바닥, 쓰리바닥 잡았고 그죠? 이게 2번이야. 수렴했고 여기가 3번이죠. 볼린저 밴드 돌파 어디야? 여기요. 4번. 그죠? 4번 나와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보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얘가 11선 와서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갭상승 해가지고 윗꼬리를 달았어. 그런 음봉이 나왔어. 그럼 건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찌됐든 얘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수익들 잘 챙기시면 돼요. 이게 60분 봉이거든요. 60분 봉으로 쪼개서 보면 됩니다. 쪼개서 보면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나는 이탈한다 이거. 1번이야. 그죠? 쌍바닥 잡았어. 2번이야. 수렴했어. 3번이죠. 볼린저 밴드 돌파가 어디야? 여기야. 이게 4번이에요. 4번. 그러면 급등했다가 오면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11선 닿을 때마다 반등 나오잖아요. N자 파동이 계속 나오잖아.
이게 단타입니다. 여러분들 단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타예요. 그죠? 5번 나왔고 6번 나왔고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7번이지. 왜?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나서 8번 갔다가 눌림목 전고점 때 눌림목 주고 9번 10번 정확하게 파동을 보여준다.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면 쉽잖아요. 그죠?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다? 아까 GI 이노베이션에 나왔던 파동의 흐름들이 뭐다? 이거예요. 그죠? 역배열에서 1번 그죠? 볼린저 밴드 계속 타고 내려오다가 2번 쌍바닥 잡고 3번 수렴하고 그죠? 4번 볼린저 밴드 돌파하고 N자 파동 5번 11선 왔다가 6번 갔다가 이게 여러 번 나올 수 있다고. 여러 번 4번 나왔다 5번 나왔다 6번 나왔다 5번 6번 이는 계속 해먹는 거지. 이것만 알면 급등주에서 3번 4번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어디 간다? 7번 아까 박스권 딱 나왔죠. 박스권 그 다음에 8번 올라갔다가 전고점대에서 9번 수렴하고 10번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다시 볼까요? 다시 GI 이노베이션의 60분봉 보시면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 나오고요. 1번 그죠? 볼린저 밴드 이탈하잖아. 그 다음에 쌍바닥 3바닥 잡았어. 2번이야. 여기 수렴했어. 3번이야. 볼린저 밴드 돌파 4번 나왔어. 그죠? 5번 5번이야. 6번 여기 6번이죠. 5번 6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5번 6번 5번 6번 가다가 볼린저 밴드 돌파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박스권 만들잖아요. 7번이에요. 그죠? 갔어. 8번이야. 어디서 전고점대에서 9번 나왔어. 눌림목 주고 또 쏴버린 거예요. 10번. 그죠? 이거를 아셔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고 이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 무료 방에서. 그럼 신풍도 볼게요. 신풍도 밴드 깨잖아요. 그죠? 여기 1번 2번 3바닥 쌍바닥 잡습니다. 그리고 수렴해. 볼린저 밴드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터집니다. 4번 갔다가 11선 오니까 5번 가서 6번 가. 근데 밴드 돌파가 안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간다고? 자 박스권 간다 이거야. 박스권 7번이죠. 그죠? 7번. 그래서 8번 갔다가 9번 갔다가 10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분봉 차트도 똑같아요. 60분에서도 파동을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단타를 치는 또 이런 것들 모르고 테마주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과거 같으면 5%에서 8% 그죠? 뭐 10몇 프로 이렇게 먹을 종목도 2% 3% 올라가면 부어버리는 물량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매번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올라갔다가 음봉 떨어져 버리잖아. 갭상승하고 음봉 떨어져. 윗골이 좀 달고. 근데 요 폭이 과거에는 5% 8%뭐 VI도 걸리고 10% 이상도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2% 3% 많이 먹어봐야 4% 5% 올라가면 다 부숴버린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지금은 단타도 열심히 치지 마라. 현금 갖고 있어라 좀. 시장 좋지 않다. 맨날 어떻게 질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시장이 풀려갈 조짐이 다음 주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오셔라. 와가지고 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오셔서 배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배우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요. 그죠? 우리 텔레그램 방 여기에서 제가 몇 번이다 지금 뭘 해야 된다 내일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파동 전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라. 우리 정방에서는 아까 이제 좀 시장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방에서는 현금 20% 이상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150 인버스 수익 실현했어요. 수익 실현하고 또 인버스 잡고 있다고. 인버스. 이거는 인버스는 왜 잡냐 하면 현금 묶어두려고. 자꾸 돈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종목을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장 아니라고. 그래서 돈을 묶어놓는 용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힘들어. 그러면 우리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우리 영상에 설명란에 제가 주소 텔레그램 무료방 주소 올려놨고요. 특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강. 왜?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이 파동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디가 몇 번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그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가 차트 보이네. 지금 몇 번이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 좋을 때 붙어가지고 확률도 낮은데 머리 깨지고 코피 터지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그죠? 기법을 연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주 특강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